사람들은 비디오 게임이 여러분에게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눈, 척추, 사회생활에 유익하지 않다고 하죠. 하지만 이 영상을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이유가 많다는 걸 증명해보세요. 1. 멀티태스킹.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경주, 전략, 롤플레잉 게임 등 수십 가지의 게임 장르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임무를 끊임없이 바꿔야 하죠. 게이머들은 한 임무에서 다른 임무로 전환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뇌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나쁜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게이머들은 새로운 정보를 빨리 파악하는 법을 배웁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동시에 여러 임무를 맡아 할 수 있죠.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자들은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이 그들의 동료들보다 더 멀티태스킹에 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략적 사고가 더 발달되어 있고 집중력도 더 높으며 해결책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야간 시력.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눈이 나빠지거나 적어도 시력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미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그랬겠지만 현대식 모니터와 TV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콜 오브 듀티 또는 퀘이크와 같은 게임들은 야간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러한 게임에서는 움직이는 그림자, 어두운 모양, 실루엣 등 게임 화면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회색 음영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어두운 곳에서 쉽게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죠. 3. 시력 문제 해결. 비디오 게임은 나쁜 시력을 가진 사람들의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밝은 색에 반응하도록 시력을 단련하는 밝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력이 더 강화됩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더 잘 보이는 눈을 가리는 특별한 안경을 써서 시력이 약한 눈을 2배로 힘을 쓰게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눈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비디오 게임과 같이 보다 효율적이고 흥미로운 대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4. 통증에 대한 임계치가 높아짐. 오직 가상세계에서만이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에서 신체적 통증에 면역력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연구원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을 때 통증을 덜 느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게임을 할 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30에서 50% 정도 고통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뇌는 너무나도 바빠서 통증 신호를 보내는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비디오 게임은 21세기의 마취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5. 치유. 비디오 게임은 통증을 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빠른 치유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게임은 손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됩니다. 텔아비브 대학의 연구자들은 컴퓨터나 콘솔 비디오 게임을 하는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손의 움직임 회복이 더 빠르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약에는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6. 노화가 느려짐. 비디오 게임을 해서 영원히 젊게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영원히라는 건 좀 과장이지만 혹시 모르죠? 50세 이상 681명의 사람들이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실험 동안 피실험자들은 매일 적어도 2시간 동안 특별히 고안된 비디오 게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노화의 과정이 7년 정도 늦어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심리학자들은 어떤 게임이든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임의 유일한 과제는 항상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게임은 신체적인 운동이 몸에 미치는 것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7. 더 좋은 기억력. 최근의 연구는 여러분이 3D 게임을 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해마가 바뀐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억력이 12% 향상될 수 있다고 하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게임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8. 조정 능력의 향상. 비디오 게임은 손과 눈의 조정에 좋습니다. 그 영향은 매우 커서 외과의들의 훈련 시에 게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매우 작은 공간에서 정확한 움직임을 배우기 위해 특별한 시뮬레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실제보다 먼저 가상현실에서 어려운 수술을 해보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한 빠른 동작이 필요한 게임이 이동 능력과 반사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것도 증명되었습니다. 9. 인지 프로세스의 향상.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은 집중, 근면함, 그리고 현실인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두 비판적 사고와 게임을 하며 내려야 하는 많은 결정들 덕분이죠. 비디오 게임이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신이 예전처럼 예리하지 않다면 건강을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해도 된다는 걸 아시게 되셨습니다. 10. 적은 스트레스. 외계 행성에서 수천 명의 적을 소탕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비디오 게임을 하고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현실의 스트레스와 문제를 잠시 잊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앵그리버드를 하죠.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화가 난다면 가구를 내려치지 마시고 돼지들에게 새를 던져주세요. 11. 더 빠른 의사결정 능력. 대부분의 게임에서 여러분은 장단점을 따져보고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줄 결정을 내릴 때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해야 합니다. 전략과 같은 장르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에서 배우는 기술이 실제 생활과 학교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 읽기 장애의 도움. 어떤 사람들은 읽고 집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만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분별하고 뇌 수면 영역을 깨우는 훈련을 시키는 특별한 게임도 있어 집중력을 도울 수 있습니다. 13. 리더십 자질. 어떤 비디오 게임에서 여러분은 리더로서 행동해야 하는데 게이머들은 실제 생활에서 리더십 자질을 발휘합니다. 순발력을 발달시키게 되고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훨씬 더 빨리 반응하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14. 탐구. 많은 게임들은 실제 역사적 사건들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머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이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15.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게임은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고 그들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 가상세계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처음 만난다면 항상 조심하세요. 특히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아무나 함께 대화하거나 어떤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16. 신체 운동. 위 스포츠 및 기타 유사한 게임들은 시속 5km 속도로 걷는 것과 동일한 양의 운동을 하게 해줍니다. 일부 헬스클럽에서 가상현실을 운동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효율적이고 흥미로운 훈련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점. 비디오 게임에 대한 중요한 조언은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함이 핵심입니다. 부모님이 오르세요. 가끔 나가서 노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상세계가 아무리 위대하고 정교한 것이라 해도 아직 우리에겐 살아가야 할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게임 디자이너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흥미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다른 영상들을 준비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을 하신 후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